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었는데요. 작년에 만든 것보다 더 간단하고 그리고 더 아이스크림 같아요. 이번에도 생크림으로 만들었는데요. 생크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의 단점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방법은 사 먹는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아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요. 제일 먼저 설탕 반 컵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만들 때 설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어느 온도를 낮춰줘서 얼음과 다른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유를 넣어주세요. 저는 14g으로 소포장되어 있는 거 2개, 28g을 넣었거든요. 그냥 30g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녹차 아이스크림을 만들 건데 그냥 녹차랑 생크림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여기에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를 넣어주는데요. 달걀 노른자 분리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보통 연유를 넣어주는데 저는 분유를 넣었어요. 분유를 넣는 게 연유보다 더 아이스크림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을 4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는 이유는 저 많은 양의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팔팔 끓는 물을 넣어서 설탕을 녹이면은 물의 온도가 좀 내려가잖아요. 70도, 80도 정도가 됐을 때 녹차가루를 넣어주세요. 녹차는 물의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사이, 화씨로는 170도 사이에서 가장 맛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쓴맛이 많이 나오고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맛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팔팔 끓는 물에다가 찬물을 조금 섞어서 드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녹이고 나면 물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녹차를 넣어준 거예요. 녹차가루는 테이블스푼 2개에서 3개를 넣어주세요. 저는 테이블스푼 3개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녹차 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테이블스푼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는 녹차가루를 물에다 잘 섞어주시는데요. 지금 색이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원래 저게 녹차색이에요. 저거보다 더 예쁜 색은 색소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생크림을 휘핑을 해줄 건데요. 생크림 한 컵에다가 설탕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저는 기계로 돌릴 건데 기계가 없으신 경우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스텐으로 된 그릇이랑 거품기를 냉동실에 잠시 놔두세요. 거기에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팔로 휘핑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때 다시 냉동실에다가 넣어두시고 2, 3분 후에 다시 꺼내서 휘핑을 쳐주시면은 저렇게 금방 단단한 휘핑크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넣을 때는 그렇게 단단하게 치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녹차 혼합물이랑 생크림이랑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농도가 다른 두 가지를 섞을 때는 생크림 일부를 녹차 혼합물에 섞은 다음에 남아있는 생크림을 넣어주시면 훨씬 잘 섞여요. 제 녹차 혼합물은 지금 아주 차가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생크림이랑 섞어도 됐는데 혹시 저기에 열이 남아있다면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다음에 생크림이랑 섞어주세요. 생크림은 아무리 휘핑이 잘 돼 있어도 뜨거운 거랑 섞이게 되면은 금방 물처럼 변해요. 오늘 제가 만든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물 4분의 1컵이에요. 작년에 초코 아이스크림 만들 때는 연유를 넣었었는데요. 그때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아이스크림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원래 영하 20도에 놔두면은 아이스크림은 영하 16도로 얼어요. 영하 20도가 아닌 영하 16도인 이유는 설탕을 넣어줬잖아요. 설탕을 넣어주면은 물의 20% 정도는 영하 20도에도 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 때는 물의 양을 얼만큼 넣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냥 얼음처럼 꽝꽝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냥 얼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연유를 넣고 만든 아이스크림처럼 수분의 양이 너무 적으면은 영하 9도로 얼더라고요. 특히 생크림의 경우에는 저기다가 공기를 넣어서 부풀린 거잖아요. 공기는 얼지 않아요. 그래서 생크림이랑 연유를 넣고 만든 아이스크림은 딱딱하게 얼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유 안 넣고 분유를 넣었어요. 제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유 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유 없으시면은 아몬드 가루도 괜찮아요. 맛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몬드 가루는 그냥 넣으면은 좀 비린 맛이 날 수 있으니까 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않고 120도, 180도에서 살짝 구워주세요. 그래서 냄새가 고소해졌으면은 그때 불을 끄시고 아몬드 가루는 차게 식히신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의 양은 저는 물을 테이블스푼 4개를 넣어줬거든요. 4분의 1컵을 넣어줬는데 그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영하 12도가 됐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은 영하 16도인데 그거보다는 좀 온도가 높았지만은요. 작년에 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영하 16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영하 12도에 만족해요. 이거는 하루가 지난 다음이에요. 연유랑 생크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얼리더라도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거는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저렇게 단단해요. 원래 진짜 아이스크림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는 잘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30초 정도 돌렸다가 먹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만든 것도 그랬어요. 진짜 단단했어요. 그런데 얼음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긁으면은 저런 자국이 남을 정도로 좀 진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질감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는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았어요. 지금 보이는 까만색은 아이스크림 스탠드 아니고 테마키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잘 안 어울리는데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먹어볼 건데요. 진짜 이가 시릴 정도로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저도 달걀 노른자 넣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달걀이 비싸도 집에 달걀 있거든요. 근데 달걀 노른자랑 흰자랑 분리해서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연유 사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한번 사서 아이스크림 만들고 빙수 만들고 작년에는 바노피 파이까지 만들었는데도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남아도는 분유를 넣었더니 대성공이었어요. 저는 물을 테이블스푼 4개를 넣었는데요. 테이블스푼 5개, 6개까지는 안전할 것 같아요. 대신 그때는 얼리신 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서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넣어주시고 6시간 이후에 드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